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팟캐스트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은 청담 봄 여성의원 협찬으로 진행합니다. 청담 봄 여성의원은 자궁탈출증, 방광류, 요실금 수술 전문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22년 경력의 원영석 원장은 난치성 여성 통증 치료로도 유명합니다. 현재 600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자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 여성 전문 클리닉 청담 봄 여성의원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은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래식 방송을 하지만 또 클래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핫한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꼭 저희가 모셔서 저자라든가 이런 음반을 내신 분들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제4의 공간, 멈추지 않는 기회의 땅, Fourth Place,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 공간으로 기술혁신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다 샘 & 파커스에서 이 새로운 책을 낸 우리 조현민 대표이사, 이볼루션의 조현민 대표이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이 멋진 책을 쓰신 분이 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했더니 진짜 멋있는 분이 이 앞에 감사합니다.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우리 조현민 저자 또 대표이사 이볼루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그 자기소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기차 생활문화 기획자, 기술과 삶을 연결하는 커넥터이자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디 대표라는 걸 어디 안 쓰셨어요.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이런 그 커뮤니케이터이자 또 커넥터다 이런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넥터이자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어서 아마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그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주로 공급을 하는 사업자이기도 하고요. 네. 또 그다음에 휴대용 충전기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네. 우리 일반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콘센트에 꽂아서도 네. 충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제품들을 또 그 일반 고객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또 판매 사업자로서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는 네. 이볼루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정도 네.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고 또 이미 해오신 거예요? 하고 이야. 있으면서 느끼게 된 전기차의 좋은 점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단순히 그냥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대체 이동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른 활용법들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로 안내하는 커넥터이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로서 저 스스로를 이제 좀 정의를 내리면서 책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네네. 점점 네. 그 내용이 처음에는 이제 같은 내용이 약간 반복되는 듯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이제 머리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베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네. 변주가 되면서 네. 점점 새로운 내용이 실제 본인이 겪은 이야기 네네.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경험담이 막 들어오면서 점점 재밌어서 여기 네.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저는 2챕터를 남겨두고 있는데 네. 저는 거의 쇠뇌되었습니다. 이 책에. 네. 그런 효과를 감사합니다. 노리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세뇌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네.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네. 지난 한 10여 년간 전기차를 경험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 에피소드 하나하나마다 어떤 지점에서 제가 이런 걸 느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제 생각도 같이 이제 담을 수 있었던 부분인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아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네. 근데 제가 금년에 중국을 자주 갔어요. 네네. 중국에 이제 광저우에 먼저 갔었고 광저우에서는 뭘 봤느냐? 너무나 멋있는 스포츠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무슨 포르쉐인가? 뭐 그래서 딱 봤는데 네. 샤오미 마크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국방색인데 네. 스포츠카 너무 멋있어서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우리나라 들어올 건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전기차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질 수가 있구나 네. 하는 걸 이제 느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베이징도 갔습니다. 아, 네. 예, 베이징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베이징 가면 어떻게 이 정말 이 네. 미세먼지랑 매연도 이 심하고 매연과 이 탄내와 네. 막 이런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막 네. 매캐하고 성악한 사람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네네.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딱 갔더니 너무 청명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그 이 베이징에서 보기 힘들었던 그 파란 하늘과 태양이 막 네. 내리면서 공기가 좋은 거예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네. 생각을 해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네. 그게 전기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있었죠. 이 전기차들이 모두 이제 승용차도 전기차로 바뀌고 택시도 바뀌고 버스도 바뀌고 네. 심지어 밤에 저기서 스쿠터가 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만큼 그 판자 이런 걸 막 싣고 아, 막 네네. 할아버지가 막 왔어요. 근데 네. 그 지나가는데 네. 하면서 네. 전기 그 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니 이런 스쿠터까지도 네. 전기로 가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공기가 깨끗해진 네. 베이징을 보고 천지개벽 생각했거든요. 공기도 깨끗하지만 네. 저도 업무 특성상 중국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네, 조용하다는 거 많이 네.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로 바뀌어서 조용한 것도 있고 네. 심지어 한 가지 좀 다른 부분들은 한국은 여전히 이제 스쿠터나 이런 것들 타고 다니면 네. 배달 오토바이라던가 네, 네, 네. 소음 발생이 좀 맞아요. 많이 되는 편인데 중국은 사실 그런 전동 스쿠터나 이런 부분들로 완전히 다 바뀌고 네네. 내연기관의 어떤 스쿠터나 오토바이들이 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싹 다 바뀐 상태라서 그러니까 밤이나 이런 때 되면은 너무 조용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공기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소음도 많이 사라진 네. 그런 중국이 사실은 좀 많이 낯선 네. 예,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까? 뭐 이런 상상도 하게 되는 그런 중국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아,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 책에도 쓰셨지만 뭐 알리페이나 이런 걸로 다 네네네. 계산해야 되고 네. 이런 것도 이제 네. 좀 불편함이 있어. 지금 좀 못 따라가서. 네네. 근데 자동차의 이 발전, 제가 전기 자동차를 저는 이제 갖고 있지 않지만 저는 하이브리드를 네네. 일단 아직 하이브리드를 써보자 해서 네.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전기 자동차를 타면 다른 사람 차에 저는 많이 타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네. 하고 그 엔진 소리가 네네. 약간 우주선 같은 소리도 아, 나고 네네. 해서 그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 쾌적한 느낌. 네. 새 차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내연 기관차하고 내연 그 자동차하고는 네. 정말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장점들에 대해서 조금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밑에 보니까 아까 그 책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내연 기관에 있는 그 네. 모터 이런 게 안 들어 있어서 네. 평평하게 아, 좀 그렇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네. 그것도 좋았거든요. 네. 네.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좋은 장점에 대한 부분은 네.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말씀드렸던 공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더 스페이스를 잘 뽑을 수 있는 것들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뭐 현대기아차에서 만들었던 EGMP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네.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뭐 여러 가지 호칭의 다른 회사들의 어떤 전기차들도 보면 바닥을 평평하게 네. 깔아놓고 그 위에 차를 올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네.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게 뽑힌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고 또 조용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전기차에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동 버튼이라는 게 없죠. 전자 제품처럼 온오프 버튼은 있을지언정 네. 예, 이게 시동 버튼이 따로 없다 보니까 어. 달릴 때 당연히 조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정차 중에도 네. 그다음에 주차했을 때도 네. 그냥 그 공회전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히터 같은 것들을 네. 마음껏 틀 수 있는 게 전기차가 가진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게 되게 생각하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 이걸 틀어서 네. 그 다음에 가동이 돼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어컨도 나올 수 있고 난방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그냥 쾌적하게 그 자체로 네,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 2, 3 공간까지는 우리가 알고 네네. 있는 그런 네. 기존의 전통적인 공간이라면 제4의 공간이다. 네. 이렇게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네. 뭐 마치 달리는 응접실이자 네, 그리고 요게 마치 자신의 댄 같은 자신만의 어떤 아지트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의 네. 이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교회에 살아도 네. 정말 아침에 그 출퇴근할 때 그 힘듦 네. 이런 것이 너무나 우리를 짓누르는데 네. 서울 교회에 살면 한 3시간씩은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왕복 그 정도 예, 쓸 수가 죠 있거든요. 네네. 그 시간을 아주 쾌적하게 네.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또 여기서 책에서 네. 중점적으로 또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간접 경험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경험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집은 판교에 살고 있고 어. 그다음에 회사는 영등포 물레동 쪽에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왕복했을 때 한 2시간 정도가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긴 네, 한데 제가 지금 오랫동안 타고 있는 차는 이제 테슬라 차량을 타고 있어서 네.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주행 보조 기능이 있어요. 어. 완전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주행 보조 기능인데 그 보조 기능이라는 것이 상당한 신뢰도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어서 그래서 주행 보조를 틀어놓고 나면은 고속도로라던가 네. 고속화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뭐 조작하지 않더라도 어. 앞차와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 다 맞추고 네. 끼어드는 차가 있어도 네. 스무스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주면서 네. 운전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맞춰서 가다 보면 제가 이제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게 이게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저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동할 때 스트레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회사를 갈 때나 약속 네. 시간을 늦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동하는 것 자체에는 스트레스가 거의 내려갔어요. 거의 없어서 사실은 저는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예전에는 술 자주 마시고 했는데 네. 술 안 마시고 그냥 지인분들 이 전기차로 모셔다 드리는 게 하나의 또 취미가 되기도 했거든요. 예. 어디든 그러니까 네. 전기차 유지비도 좀 네. 적게 들다 보니까 저랑 예. 마십시다.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일산인데 네. 괜찮겠어요? 일산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네네네. 저는 일단 전기차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에 진심이다 보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판교인데 예를 들어 네. 일산까지 모셔다 드리고 간다라고 하면 다들 막 왜 그러냐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하고 전기차 타시면서 이렇게 이런 장점들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또 집으로 가는 길도 크게 스트레스가 즐길 수 없는 있고. 거예요. 예. 뭐 오히려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요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밤에 이렇게 드라이브 같은 거 하면서 네. 일부러 혼자서 이렇게 멀리 나갔다 오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일산까지 모셔다 드리고 네. 일산에서 판교까지 오는 그 과정도 저한테는 전혀 스트레스가 아닌 상황이 돼서 보람 있는 시간. 예, 오히려 보람 있는 시간으로 저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원래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인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았어요. 아니에요? 자동차에 대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고 오히려 연애나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고 이랬을 때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 책 읽으면서 와 진짜 제가 핸들을 놓은 지가 벌써 12년이 됐거든요. 아, 네네.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운전을 많이 했어요. 네. 운전을 하면 여기저기 정말 가야 되는 데도 많고 저는 네. 바쁘니까 제가 다 뛰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졸린 거예요. 네. 운전하면서 졸리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네. 특히 이제 막힐 때 막 끼어 들어오고 네. 막 일로 나가야 되고 네. 서로 막 아, 빵빵거리고 그쵸, 막 이런 네. 상황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스무스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운전자 간의 그런 스트레스 네. 이런 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88도로 뭐 이런 데서 막 그런 그 강북 강변도로 네. 이런 데서 그 느끼는 이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에 아 이거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시간에 차라리 나는 뭐 독서를 하거나 네네. 또 뭐 유튜브를 보거나 네. 이렇게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제가 차를 또 안 타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 해답이 이 네. 책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기차고 자율주행차가 아닌가. 그럼 아까 이제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 여기 보니까 이제 부산까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네네네. 900km를 하루에 갔다가 네. 그다음에 친지 만나고 네. 또 재밌게 또 올라오셨다고 네.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운전대에 손을 안 대고 있어도 운전대 네, 그게 어떻게- 벌써 한 어떻게 4년, 5년 정도 지난 이야기니까요. 네. 그때도 사실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핸들을 잡지 않으면
그러면은 신호를 주는 거죠. 이게 그냥 전방 주시를 해야 되고 이거를 운전대를 잡아라라는 게 한 30초에 한 번씩 이렇게 알람이 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손은 이제 올려놓고 있으면 되는 부분인 거니까 손을 올려놓고 대신에 지금은 또 테슬라가 방식이 좀 바뀌어서 예전에는 핸들을 꼭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들 가지고만 했다면 지금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카메라로 전방 주시하는지를 감시를 해요 테슬라가. 그래서 전방 주시를 저 앞에 있는 오너가 앞을 보고 있는지를 테슬라 카메라로 봐서 그 실내 카메라로 봐가지고 딴 데를 보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거나 뭐 졸고 있다거나 이게 시선이 감지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얘가 알럿을 주죠. 핸들 빨리 잡아라, 전방 주시해라 이런 부분들을 알람을 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훈육시키듯이 테슬라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마저도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제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부분이 미국은 이미 지금 테슬라가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상용화되진 않나요 아직요? FSD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전방 주시 의무에 대한 부분들은 꼭 이제 밝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올 1월에 가서 그 FSD를 제대로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진짜 버튼만 누르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심지어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핸들을 굳이 잡을 이유가 없는 부분들인 거죠. 신호등도 자기가 알아서 다 찾아가지고 가고 대신에 전방 주시 의무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그 부분을 이제 경험을 하고 왔고 그거를 7박 8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풀로 제가 활용을 해본 거였거든요. 그런 거를 경험해 보면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을 가지게 됐고 조금 더 먼 미래에는 전방 주시 의무까지 사라졌을 때 그러면 내가 차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숙면을 취해도 되고 책을 읽어도 되고 영화를 봐도 되고 뭐 쇼핑을 해도 되고 그러면은 그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어서 그게 종국에는 제4의 공간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의 공간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그려봤던 미래에 대한 부분이었고 지금 전기차만 가지고 그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도 쓴 내용이지만 왜 제4의 공간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많이 못 나가게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유행했던 게 캠핑이라던가 차박이라던가 이런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다 뭐 못 나가게 하고 못 만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만 이제 들어가게 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전기차를 타고 있었었는데 그때 한번 경험해봤던 게 이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혼자서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책을 읽는데 시간 가는 줄 음악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뭐 OST 이런 걸 틀어놓고 하면 막 흥미진진한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차분한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이렇게 쭉 읽는데 한 2~5시간을 그냥 차 안에서 책 보다가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난 뒤에는 이게 별거 아닌데 나만의 공간으로서도 얘가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그럴 때는 앞에 운전석에 탑니까? 뒤쪽에 탑니까? 앞에 운전석에서 근데 제가 그때 경험했었을 때는 운전석이었는데 사실 뒤에 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 보통 뭐 내연 기관차를 탔을 때랑 이걸 탔을 때 다른 점은 이제 시동을 걸고 안 걸고의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하 주차장이나 주차장에서 저희가 공회전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스 공해가 발생하는 부분인 거니까. 그런데 전기차는 그런 우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으로서 동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통 보면은 방이 저희가 이제 거주하는 집에서의 방의 기능이 전등 이렇게 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닥에 온돌 이제 난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방마다 에어컨이 있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긴 하지만 냉난방이 다 가능한 그 집의 방의 역할을 전기차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약간의 소파 기능, 그리고 또 데스크 기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하죠.
노트북 들고 와서 네. 거기서 업무 보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다음에 육아에 약간 치이는 분들, 네. 혼자만의 뭔가 창의적인 걸 하고 싶은 분들이 네네.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주위에도 종종 많이 어. 제가 목격을 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게 그러면은 어. 전기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 이거는 정차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행 그쵸. 중에 가는 거는 자율주행으로 느낄 수 있는 제4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네. 주차 중인 상황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방으로 쓸 수 있는 게 전기차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게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경험한 사람들이 이미 있지만 많이 회자되거나 같이 공유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거를 제4의 공간이라는 부분을 표현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겠다. 특히나 대한민국이 이제 첫 장에 보시면 이제 아파트 공화국에 대한 네. 이야기를 아주 하는데, 정말 그 네, 뭐랄까 피부로 네, 네. 느끼면서 네. 읽었어요. 책 준비하면서 가장 네. 많이 공감을 얻었던 게 네. 그 부분이었던 네. 것 같은데, 일단 집에서 자기만의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있고, 네. 뭐 대부분의 가정을 이루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혼 때는 이제 남편들의 방이 항상 있었는데, 네. 서재도 있고 뭐돼 있고 했는데, 결혼해서 점점.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한테 방부터 뺏겨. 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이 방이 생기고 내 방은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네. 거실이나 안방이나 뭔가 이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나만의 공간이 없어서 결국에는 찾아 들어가는 곳이 화장실이 돼버리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온 사람 그렇게 많다면서 요즘에요. 화장실 가서 뭐 1시간, 2시간도 있고 거기서 앉아서 뭐 넷플릭스도 보고 네. 게임도 하고, 네. 그런 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부분인 건데, 네.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이거를 부동산 가치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이 치환을 한번 해봤어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1,000만 원, 2,000만 원 비싸서 네. 이렇게 비싼 걸 누가 타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의 만족감은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뭐 유지 비용 뭐 생각해보고 차 가격 생각해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은 싼 게 뭐 비싼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계시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네. 네. 서울 시내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 집이 있는데 내 집에 방이 3칸이 있고 뭐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뭐 2개씩 있고 해서 국민평형대 뭐 네, 이런 게, 그런 게 10억이 넘어가는데, 네. 화장실 하나를 공간으로 따지면은 네. 그 화장실만 해도 한 1억은 넘어가는 것 그렇죠. 같은 거예요. 물론 화장실에서는 씻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공간으로 바라봤을 때 전기차라고 하는 거를 나의 어떤 집의 확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주차장에 내려가서 내가 따로 보낼 수 있는 하나의 그 공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부동산적인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공간에 대한 가치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저렴하게 내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아빠들은 미국이 막 이렇게 뭐 구글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애플이라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 다 창업 스토리에 보면 주택 한 켠에 있는 게러지에 그렇죠. 내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담아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자기의 거기서부터 정말 시작했다. 창조의 공간이잖아요. 그죠? 창조의 공간으로 게러지를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미국 아빠들은 그런 게러지라는 공간이라도 있어서 뭔가 자기만의 이렇게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네. 한국 아빠들은 아파트 안에서 화장실 맞아요. 말고 갈 데가 없어요. 없는데, 네. 그거를 그러면 한국 아빠들의 게러지는 전기차가 되면 아.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내가 뭔가 나만의 이제 그 공간을 파라다이스에 확보를 펼쳐진 거죠. 하고 나만의 천국이.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하나의 대안처럼 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네. 주차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기능은 주차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생기면서 전기차 충전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갈등도 많아지고 있고, 네. 왜냐면은 비어 있는데 나는 지금 주차를 하고 싶은데 그쵸. 충전 구역이 있으니까 네. 이걸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고 해서 내연기관차 거기 주차를 해놓으면 네. 전기차는 충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데, 공간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자동차 안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네. 주차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젠 주차장이 단순히 주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그 안에서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그 게러지 같은 네, 역할을 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 사회 공간을 쓰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제가 네. 이제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담아본 거죠. 그게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1페이지에 네, 이게 쭉 아파트 얘기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남자들이 특히 한국의 네. 남자들이 공감한 얘기인데 결혼한 남자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평수보다 중요한 진짜 나만의 공간이다. 네,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나만의 자리 말이다. 이렇게 이제 쓰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제가 쓸 때는 그 느낌이 안 살았는데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네. 좀 있어 보이네요. 제가 여기 있어 보이게 잘 읽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이 자율주행차에 제가 이제 그 CNN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완전히 그 운전하지도 않고 네, 딱 타가지고 그냥 누르면 딱 갈 수 있게 하는. 네, 네, 근데 그게 만일에 이제 상용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특히 이제 노인 운전자분들이 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네. 이동에 굉장히 편리함이 생길 네. 것 같아서 네. 우리 이제 점점 노인 세대가 많아지는 그런 그쵸. 우리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게 각 한 5년 안에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일단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책을 쓰면서도 이거를 빨리 앞당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생기고 네. 그러면은 대리운전 대리기사도 없어지고 그렇죠. 화물운전기사도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막 이런 거에 대한 패닉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내연기관 차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네네. 주유소와 관련된 혹은 정비 관련된 거, 네. 그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도 확연하게 뭐 내연기관 차가 한 3만 개 정도의 부품을 쓴다라고 하면 네. 전기차는 12,000개 뭐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네. 기존의 산업을 많이 흔들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를 우려해가지고 어. 이거를 오는 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사실 새로운 기회가 생겼을 때 또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또 그렇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맞아,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더 앞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대기아차도 차를 잘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배터리 3사도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주가 주식 내 주식이 올라가냐 내리느냐만 가지고 막 투자자분들이 네. 전기차를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는데 네. 저는 오히려 투자자의 관점보다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빨리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그거를 사용해 보시면서 네. 새로운 또 비즈니스의 기회,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맞아요. 멈추지 않는 기회의 땅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책을 쓰면서 주장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더라도 거기 전광판이나 이런데 네네. 뭐 굉장히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하나를 보면 거기에 광고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차에까지 네. 전기 자동차에까지 그 광고도 이렇게 네. 들어올 수 있다. 아. 이런 이야기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게 가능한 부분인 거고 네. 지금 전단지 우리가 한창 많이 쓰던 예를 들어서 네. 이 얘기부터 슬쩍 한번 꺼내보고 네네네. 싶은데 네. 비즈니스 기회를 이야기할 때 네. 제가 처음에 전기차 쪽에 뭔가 이 올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는 사실은 네. 스마트폰이 전환기를 겪으면서부터였거든요. 예. 저도 SK 그룹에 몸 담았던 그 한 1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네.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 아이폰이 뭐 이게 완전히 뭐 혁신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돌긴 했는데 네. 정작 한국에는 안 들어오고 계속 미뤄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죠. 얼리 어답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걸 빨리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어. 자꾸 안 들어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빨리 들여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SK를 다닐 때는 SK텔레콤만 사용을 하죠. SK 직원이 네. SK 구성원이 이거를
그 KT나 맞아. 뭐 LG U 플러스 뭐 이런 걸 쓰면 약간 손가락질 받는 그런 뭐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예, 그런 문화가 좀 있는데 근데 KT에서 먼저 나왔을 때 제가 그거를 무조건 이건 해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일 먼저 네. 그 3GS 아이폰 3GS 모델을 딱 사가지고 네. 경험을 해보면서 예, 사실 완전 회사에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네. 그 비교 분석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네네. 돼요, 사실. 그 완전 다른 거구나라는 어. 거를 이제 정확하게 좀 깨닫게 되고 아하. 그런 거 가지고서는 막 전도사처럼 스마트폰이라는 게 진짜 스마트폰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배워서 사내에서 강의도 하고 어. 막 열심히 홍보하면서 돌아다녔었죠. 아. 근데 이 손안의 세상이 바뀐다라는 부분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열심히 강의만 하고 다녔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사업 기회를 찾아가지고 네. 뭐 하시는 분들이 네.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를 보고 아 내가 너무 직장 안에서 네.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뭐 이게 본인은 안 나한테 바뀌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어. 바뀌는 것들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뭐 페이스북이 있고 뭐 트위터가 어. 있고 한데 이게 모바일로 바뀌면서 이런 변화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정작 나는 그거를 알려주는 역할만 하고 내가 그 기회를 잡진 못했구나 네, 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2012년 정도 되니까 네. 스마트폰 보급률이 80%가 넘었다. 와. 그러면서 이제 정체기가 오고 스마트폰의 시대가 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올 거냐? 어. 스마트카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핸드폰으로 다 이게 다 보고 하는데 스마트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네. 그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네. 전기차와 이제 자율주행까지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상상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대가 곧 올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얼마 안 있어서 테슬라라고 하는 네. 그 자동차 회사를 알게 된 거죠. 어. 근데 그때 느꼈던 기시감이 뭐였냐면 네. 이거 애플이네라는 생각이 어. 들었었고 그리고 애플을 들여오고 그 다음에 삼성이 했던 어떤 궤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지켜보면서 삼성이 세계 1위까지도 했었잖아요 네, 휴대폰으로.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러면은 애플이랑 삼성이랑 했던 어떤 치열한 경쟁과 뭐 이런 과정들을 네. 제 나름대로는 명징하게 기억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기차에 대입을 해보니까 네. 테슬라가 애플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삼성이 했던 거를 현대기아차가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네. 네. 우리나라는 되게 빨리 삼성 갤럭시 S1이 보급이 되고 난 뒤에 정확히 1년 만에 가입자 수,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속도를 보고 사실은 뛰어든 부분도 없잖아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핸드폰 교체 주기가 2년에 한 번 정도 되는데 그렇죠. 차는 한 10년 탄다고 하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5배수 정도? 네. 그러면은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뭔가 확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그때 결심을 많이 했던 바뀔 것 같아요. 같고 그게 이제 그 바뀌는 시점이 거의 다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바뀌면서 우리의 삶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네.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네.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경험을 하면 그러면은 그 바뀌는 것들에 대한 그 경험과 노하우들이 얼마나 많이 쌓일 것인가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세상이 바뀌는 부분들에 이제 같이 올라타야 된다라는 네. 부분들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쓰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책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쭉 가고 있는 차를 사실 네. 이게 그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네. 해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킹을 해서 저기 가는 차를 네네. 그 정말 인터넷으로 네. 멈추게 하는 네. 그런 기술이 있다면서요.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시큐리티하는 네.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 책에도 나와 있고. 펜타 스큐리티. 그쵸. 야, 이서구 그쵸. 대표 아닌가요? 아주 좋은 회사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기술의 발전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적응하는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네. 우려하는 사항들은 사실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네. 리스크는 분명히 항상 있고 지금도 보면은
뭐 해킹 문제라던가 보안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사실 기술도 발전을 계속 그렇죠. 시켜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 네, 그게 바꾸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먼저 상상을 해보고 그 상상한 것들에 맞춰 가지고 기획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상품과 서비스들이 나올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네. 책에서 얘기를 하고 네. 또 앞서서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이 전기 자동차를 얘기할 때 네. 빠지지 않고 네. 왜 뉴스에 많이 나오는 네. 물론 이제 그 내연 기관차도 처음에 마차에서 내연 기관차 네, 됐을 네. 때 얼마 브레이크 고장이 많이 났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사고도 많이 네. 나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막 불타고 네. 뭐 이런 모습이 막 그 뉴스에 확대돼서 이제 보도도 많이 되고 또 중국에서도 막 그런 일 여러 대가 네. 막 부서지고 막 이런 일도 막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전기차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안 사고 기다리고 있고 네. 이렇게 좀 뜸을 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네, 네, 네. 어떤 그 어드바이스를 주시고 싶으세요? 그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네. 이걸 뭐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나 어떤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도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조차도 네.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것보다는 네. 좋은 점 뭐 그 자꾸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 문제인 것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다른 활용법, 제가 네, 제사의 네. 공간이라는 책을 쓴 그렇죠, 이유도 그렇죠. 사실은 작년에 그 청라 화재 사건 이후로 너무 언론에서 부정적인 이슈들만 때리다 보니까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렇죠. 소방 방제 관련된 것들도 많이 발전을 했고 네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거는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해가지고 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진화해 나가는 예, 부분들이 예, 예. 있는데 네. 그 내용들은 기술적인 부분과 어떤 이해도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 책이 제시하는 부분들은 네. 그 중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완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문제 있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보완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기술을 개발한 업체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광고하시는 있죠. 부분이라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전기차를 실제로 타본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네. 그다음에 그 경험들을 모아서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게 네네.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화재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걱정도 안 하고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거는 진짜 지나가다 교통사고 날지 몰라서 나는 바깥 도로 쪽으로 안 나간다 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거든요. 타는 사람들은 불만 없이 잘 타고 있고 걱정도 안 하고 잘 타고 있는데 문제는 안 타시는 분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전기차 사용자분들 중에 네. 저처럼 전기차가 좋다고 이제 좋은 건 좋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좋은 건 나만 누려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의 처음과 끝을 잘 봐야 되는데 댓글 달린 것 중에 그런 댓글 되게 많거든요. 네.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이거 불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타는 거냐.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나만 타게 제발 좀 하지 마. 관심 좀 꺼라. 막 약간 이런 글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제 편한 거예요, 그죠? 뒤까지는 안 읽고 더보기까지는 안 읽고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도 하나의 샤라웃일 수도 있죠. 전기차가 네. 좋다. 네. 당신들이 모르는 것뿐이다. 그리고 네. 좋은 건 나만 타겠다. 나름의 이제 좀 위트 있게 쓴다고 쓰시는 부분이긴 한데 그걸 끝까지 안 읽어보고 위에 있는 내용만 보고 여전히 멀었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72페이지에 보면 네. 이제 33세 MZ 세대 직장인이 네. 이 자차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주말이면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서 네. 그 안에서 책을 읽고 네. 간단히 요리하고 때론 유튜브도 편집한다. 네. 그런데 여기서 간단히 요리도 할 수 있습니까? 이 안에서? 네, 그 전기차에 예. 모든 차종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예.
현대기아 차량에 적용돼 있는 V12L이라고 하는 기능이 전기를 마음껏 좀 뽑아 쓸 수 V12L.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조리도구 전열 뭐 사실 전자레인지까지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는 뭐 커피포트라던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 야외에서 먹는 건 맛이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차박 쪽들 중에 많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전기차로 캠핑이나 차박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더 선호하시는 이유는 그 뽑아 쓸 수 있는 전기가 집에서 쓰는 거와 거의 같거든요. 3.5kW까지를 V12를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캠핑장에도 그런 전기가 제공되는 시설이 있는데 대략 600와트 정도 수준이에요. 600와트 정도면 뭐 불 밝히거나 간단하게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모니터 뭐 TV 같은 거 틀거나 이런 거 정도는 가능한데 우리가 흔히 쓰는 가열 기능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인덕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건 좀 높아요. 1kW 뭐 2kW까지 되는 것들도 있고 전기를 마음껏 쓸 수는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전기차에 V12 기능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마음껏 활용해서 뭐 저희 회사에서도 이볼브 팟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했는데, 그러니까 첫 제품이 멀티쿠커예요. 그러니까 1인용 멀티쿠커를 만들어서 그 제품을 저희가 선보이고 있는데 그런 류의 어떤 제품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쓰는 가전 제품을 그냥 고스란히 차에 갖고 와서도 쓸 수 있게끔 되는 그런 시장이 열리는 부분이라서. 그런 기회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눈이 확 갔습니다. 간단히 요리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더 궁금해졌는데요. 자, 여기 77페이지에 자율주행 기술은 단지 운전대를 놓게 해주는 기능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는 일종의 타임머신이다. 이동 시간이 다시 나의 시간이 되는 이 변화는 단순한 효율성의 개선을 넘어서 시간 감각 자체를 바꾸는 경험이다. 기술이 바꾸는 건 결국 감각이고 그 감각이 우리가 머무는 공간과 시간을 다시 정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뒤쪽에 보면 공간의 압축 효과 이런 말 너무 멋있는 말인데 요 저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되게 공들여서 쓴 부분인데 어디 외부에 노출이 잘 안 되다가 이렇게 직접 콕 집어서 말씀드려서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딘가에 잘 쓴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요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하는 데는 많이 못 썼던 부분이지만 제일 공들여서 쓴 것 중에 하나고요. 사실 뭐 타임머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간의 압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기차라던가 비행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압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가 생기니까 부산 당일치기로 서울 부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난 부분들이 그렇죠. 저도 있죠. 뭐 몇 번이나 해봤어요. 교통수단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공간을 압축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200km, 300km로 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의 압축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시간 순삭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컨텐츠를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는 어디 목적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나는 컨텐츠의 소비가 됐든 창작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됐든 무언가를 하면서 그 시간을 되게 알차게 보냈는데 나는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해 있는 거죠. 맞아. 그게 약간 타임머신 같은 효과가 아닌가. 저 어떤지 아세요?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역을 지나치는 거예요. 빠져들어가지고 몇 개를 갔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몇 번이나 이렇게 빈방하게 있었는데 정말 이 바보야 이러면서. 근데 자율주행차면 그런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지를 딱 찍어 놓으면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그 안에서 자기는 몰입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러한 가능성이 이제 더 많이 열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의 압축 효과를 비롯해서 그 시간을 자기가 완전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그 타임머신 효과 이게 너무 글이 좋아가지고 인상 깊게 줄을 쳤고요.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할애하는 시간과 공간은 경제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또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제 또 일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서울까지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랬을 때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봤을 때 이 자율주행차를 제가 만일에 타서 운전을 안 하고 이렇게 딱
올 수 있다면 네. 정말 재미있게 네. 영화도 한 편 보고 네. 막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 쫙 보면서 네. 막 통화도 하면서 네. 막 재미있게 막 공부도 하고 막 네. 밀린 거 다 거기서 해내고 네. 오피스로 막 하면서 맞아요. 예.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나중에 막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까지 이제는 네. 막 타고 싶을 것 같은 그쵸, 느낌이. 그쵸. 그런 것도 나오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부동산적인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한 것도 있기는 네네 한데 맞습니다. 그 서울 도심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집값이 높은 데들은 다 역세권이잖아요. 맞아. 네. 역에서 얼마나 가까우냐가 되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역세권인 맞습니다. 거고 그 맞습니다. 역세권 안에 네. 유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어. 상권도 형성이 되게 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네. 저만 해도 사실 판교에서 살고 있는 게 네. 만족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좀 뭔가 전원 생활 같은 느낌도 네네 들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연과도 가까이 있고. 너무 서울은 복잡. 활성화돼 있는 것 좋지만 그게 싫을 때도 있고 네. 늘 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고 싶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교외로 그 교외 영역도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드는 거죠. 예. 지방 소멸 이런 것도 좀 막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그래서 하고요. 여기 이제 네. 그 챕터 중에서 여기 세 번째 챕터 자율주행 시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교외 지역 부동산 가치의 재평가. 네네. 그 챕터가 또 우리의 또 마음을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출하는 데도 기여를 합니다. 101페이지에 전기차를 활용한 이동식 카페도 네. 가능하고 2025년에 출시 예정인 기아 자동차의 PV5 네. 이거 어떤 차입니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네. 그 기아 자동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차량이고 네. 저희도 오늘 저희 PD가 가서 촬영 컨텐츠 촬영하고 오고 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박시한 차량이에요. 예전에 네. 봉고 같은 예. 그런 부분이긴 한데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자동차로서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의 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게 화물차로도 쓸 수도 있고 네. 짐차로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하는 스튜디오로도 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동식 카페처럼 그런 네. 카페테리아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예. 다양한 용도로 이제 이거를 쓸 수 있게끔 지금의 차는 세단형이나 SUV나 어떤 차량 예전에 어떤 전통적인 차의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PB5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네모난 형태의 승합차 같은 느낌의 차량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런 차들이 공간이 훨씬 더 넓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네.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아 자동차가 설명하는 부분인 거고 예. 실질적으로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좀 더 많이 앞으로는 그 주목을 받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의 대용으로 쓰던 게 카니발 같은 차량도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예, 캠핑카로도 쓰기도 하고 뭐 이동형으로 쓰기도 하는데 미니밴이나 아니면은 그런 승합차에 대한 부분들을 네. 범용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플랫폼처럼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많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야, 그럼 이 차 나오면 꼭 좀 주목해서 네.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그 여기 에그피알에 네. 홍순원 대표가 지금 있는데 혼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조용히 하느라고 굉장히 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또 홍순원 대표가 이 책에 제4의 공간 멈추지 않는 기회의 땅 이 조현민 작가 이 저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또 마지막에 네. 또 홍순원 에그피알 대표가 추천사를 네. 썼습니다. 그래서 추천사를 쓰셨는데 이 책에 대해서 좀 추천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에그피알 홍수원 대표입니다. 저도 하여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 조현민 대표의 제4의 공간을 읽고 제가 또 추천사를 쓰게 되었는데요. 네. 저도 지금 사실은 전기차를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도 뭐 조현민 대표가 여러 가지로 전기차가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부동산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른 분보다 저는 이제 홍보 전문가다 보니까 네. 어떻게 그럼 지금 전기차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또는 미래를 받아들이는 데서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 알리는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조현민 대표는 지금 전기차를 우리가 충전하고 하는 에티켓에 대해서랄지 아니면은 또 전기차가 우리들 생활 바꿔놓는 것들을 전기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다 같이 어울려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캠페인 같은 거에다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그걸 같이 고민해서 앞으로 조현민 대표가 한 일들을 저도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저 나름대로도 전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미래를 믿고 또 잘 준비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 미래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이렇게 쓰셨어요. 홍순원 에그 PR 대표가 저는 PR 전문가로서 조현민 저자와 함께 전기차의 미래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제사의 공간을 잃고 전기차 생활의 혜택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동하며 머무르고 머무르며 이동하는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두 분이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 전기차를. 네. 근데 이 충전 시설은 뭐 굉장히 전국적으로 전국 다 다니시니까 네. 잘 확보가 되어 있네요. 어떤가요? 좀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도 꽤 많은 편이고요. 예. 네네네. 다니는 곳마다 뭐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어서는 사실 작은 공공시설에 들어가면 전기차가 다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네. 그 공공시설이 틀림없이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방이 안 되어 있거나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 책에서도 이제 약간은 그분에는 염려가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같이 주거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단지랄지 네. 이런 데들이 오히려 밤새워서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워낙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갈등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네네.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전국 좀 더 이제 지방이나 아니면은 이런 곳들 가는 건 오히려 더 인프라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전기차 이제 중국의 예를 제가 보고 왔잖아요. 네. 보니까 뭐 이게 대세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고 저도 이제 결국 전기차를 타지 않을까, 자율주행차를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제품을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서 어떤 류의 작품을 만들어서 이걸 타야 되느냐. 이게 아까 응접실 말씀하셨지만 응접실 정도의 그 효과를 내려면 좀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작은 차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4인용이 아니라 뒤에 좀 더 공간이 있는 카니발 같은 PB5라고 그렇죠, 하는 PB5. 차는 조금 네. 작은데 네네. 이제 내후년 정도쯤 PB7이라고 하는 조금 더 네네네. 길고 크기도 큰 차량이 이제 나오게 될 예정이에요. 네네. 빨리 지금 올해부터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 가지 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PB5로 나올 수 있는 양산형으로 나오는 모델이 27종이 있거든요. 맞네요. 예를 들어 5인승도 있고 네. 7인승도 있고 네. 패신저형 그다음에 뭐 그 장애인들을 위한 뭐 그런 형태의 모델도 있고 27가지 모델이 순차적으로 이제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은 5인승 하고 네. 패신저형 5인승하고 그다음에 카고형으로 있는 화물 쿠팡 맨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화물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뭐 올해 말 그다음에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라서 그런 거를 지켜보시면서 이게 이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내연기관차들 중에서 이제 뭐 정말 그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유명한 브랜드의 자동차들 뭐 벤츠나 BMW나 뭐 이런 뭐 심지어 롤스로이스 뭐 이런 자동차들도 지금 전기 자동차 만들고 있지 않나요? 네네. 어떻습니까? 혹시 타보셨어요? 롤스로이스는 못 타봤고요. 네네. 근데 나와 있는 차종들은 네, 있는데 네. 가격이 워낙 뭐 비싸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연기관차를 100년 넘게 만들었던 그 유구한 전통과 그들이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었는데 전기차는 조금 다른 영역이 되다 보니 다른 펑션이. 지금 이거에 혼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수업 때 들었던 게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 독삼사들이 워낙 잘하던 부분을 거기서 내연기관에서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잘할 수 있지만 아예 판을 새로 까는 거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테슬라는 애초에 전기차로 가겠다라고 하고 목표를 잡고 달려갔던 부분을 잘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기존의 내연기관을 잘 만들던 차들은 여기서 스텝이 좀 꼬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내부적으로도 하던 거 잘 하고 있는데 왜 이걸 게임을 바꾸려고 하고 거기에 왜 동참하냐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웠던 부분은 네. 중국은 애초에 그냥 자동차 생산 기지로서만 작용을 하고 있었고 독삼사, 미국, 일본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에 와서 너희는 이거 잘 만들어라라고 이제 그렇게만 했던 그렇죠. 거였죠. 하청 기지. 예. 예. 근데 중국 정부가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해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 네. 게임의 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바뀌는 판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면 네.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10년 이상 이걸 준비를 해온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친환경차뿐만이 아니고 뭐 재생에너지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네. 롱텀으로 이거를 계획을 잡고서 하나하나 이제 시장을 야금야금 가져오고 있는 부분들인 건데 그들은 자본도 그렇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의지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내수 시장 네. 자체가 워낙 크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또 한편으로는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게 답이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거를 따라잡아서 이제는 우리가 뭐 테슬라를 이겼다 뭐 BYD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는 네. 뭐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게 답인 게 보이고 그 네. 답을 해서 우리가 더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베낀다라는 거에 대한 저희는 이거를 계속 비난하고 너네 이거 왜 베끼고 이러냐 이러면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스탠스는 베끼는 거 조금 비슷할 수는 있지. 근데 우리가 더 잘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야, 중국은 대단하다.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조현민 나지만 대표가 네.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제 얘기하는 것들에서 되게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두 쪽 그 얘기했었던 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레전드가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 차를 타보고 전기차로 이제 전환되는 중간에 있는 것도 타보고 그렇죠. 또 차본 느낌으로서는 둘 다 이걸 전기차로 얘기할 수 있을까랄 정도로 우리가 전기차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했던 테슬라든지 아니면 BYD랄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박힐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마 지금 뭐 독삼사 얘기도 했지만 그들이 지금 잘하는 걸 잘한다는 게 과연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미래가 있을까? 약간은 사실은 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우리도 이제 그럼 우리 자동차 사업도 사실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돼야 돼서 보면 또 조 대표가 그 부분 또 뒤에 조금 이제 가볍게 언급해서 아마 만약에 이것이 후편이 나오면 네. 이 책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더 세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공간 문제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현대 두 가지 트렌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우리는 그동안 평수를 늘려나가고 TV도 더 큰 걸 갖다 원하게 되고 냉장고도 리터수를 늘려가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이 좀 줄어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협소주택 아니면 지금 뭐 몇 가지 이제 모듈형 주택들 같은 게 인유형 주택이 굉장히 작거든요. 너무나 근데 딱 알차게 갖춰져 있고 그게 우리가 두 가지 흐름이 다 있잖아요. 공유에 대한 흐름이 있고 퍼스널라이즈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뭐 아이폰 같은 거 완전 개인 기기잖아요. 그렇죠. 누구와도 공유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차에도 적용된다면 저는 충분히 작은 공간 안에서도 나를 완벽하게 다 서포트하고 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뭐 또 큰 공간인데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전기차는 그게 다 된다는 거죠. 작은 것도 하고 큰 것도 하고. 유럽에 이제 최근에 또 암스테르담에 가서 자동차들을 봤는데 정말 2인승 이 차인데 너무 귀엽죠. 너무나 그 작은 공간만 차지하면서 아주 그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차에서 저거 사고 싶다. 내가 저 차가 필요한데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런 아까 그 작은 그 small is important한 그렇죠. 그런 차들도 나오고 또 이런 또 대용량으로 응접실 같은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갈 수도 그것도 있고. 가능한 그런 또
멋진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네. 좀 결론을 네. 말씀 주신다면 제사의 공간 이 책의 마지막도 이 제가 그래서인지 마지막 챕터를 안 읽었어요. 아, 네. 결론을 한번 네. 좀 말씀해 주시죠. 결론은 네. 이제 제가 경험해 보면서 이게 확신을 가진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네. 다른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계속 무슨 토론회 같은 것들이 있으면 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네.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 좋은 기술이 있어도 네.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형편없이 쪼그라들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네.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부정적인 부분의 인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전기차가 이런 장점이 있고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네. 우리가 이거를 남들보다 여기서 말하는 남들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네. 좀 더 먼저 경험을 해보고 바꿔나가는 식으로 해서 새로운 기회를 좀 찾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얼리 어댑팅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충분히 네네. 영역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이제 자동차 생활이라는 잡지도 있었고 네네네. 이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죠. 많이 바꿔 나갈 거라는 게 상상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뭐 전기차를 잘 만드는 기업이 있는 나라, 그다음에 배터리를 잘 만드는 기업이 있는 나라,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전기차를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고 잘 쓰는 나라. 사람들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됐을 네. 때 그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경쟁력이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네. 마치 저희가 K 컨텐츠를 이야기하고 네. 뭐 문화 강국이라는 얘기를 뭐 이제 서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네네. 결국에는 그 문화는 그걸 만들어내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네. 그 전기차에 대한 것도 하나의 문화로 빨리 만들어서 지금 문화 컨텐츠들이 막 열심히 수출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전기차도 우리가 문화로 하나 만들어서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책을 쓰면서 이제 좀 네.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멋진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 최근에 네. 그 또 강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그 대통령 선거일 날 네. 그 우연히 또 이제 겹쳐가지고 네네네. 그 코엑스에서 네네.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오셔서 네. 뭐 김대식 교수 같은 분도 오셔서 네네네. 이렇게 같이 자리해 주시고 뭐 설명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때나 요즘 강연할 때 네.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질문이 있나요? 좀 이건 꼭 얘기하고 싶다 하는 어떤 이 청중의 질문 네. 같은 거 중요한 질문. 청중의 질문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으면 많은 넘어가도 질문을 받진 않았는데 반응은 좋죠. 예, 강연의 반응은 확실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고 네. 그런 질문이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네. 특강을 수락한 게 있는데 네. 자동차 과학고에 특강을 나가게 됐어요. 네. 근데 네. 거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이런 전기차로 바뀌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직업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 네. 제가 상상하고 있는 몇 가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 외에 젊은 친구들은 어떤 걸 상상하고 있을까에 대한 게 사실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기차에 대한 뭐 의심, 불안 뭐 네. 이런 것들을 뭐 상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진짜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뭐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기회가 된다면 어디든 불러주신 데가 있으면 가서 제가 알고 있는 전기차의 장점과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들을 들으면 저도 또한 인사이트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네. 읽으면서 굉장히 또 가슴 설레고 네. 이런 그 행복한 미래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읽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더욱 더 네. 이 파라다이스가 눈앞에 온 게 아니냐 뭐 이런 네네. 생각도 하게 돼서 네.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제사의 공간 멈추지 않는 기회의 땅
이렇게 같이 아니 이 책을 이제 네. 제가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네. 멈추지 않는 기회의 땅을 함께 찾아보아요. Let's co-evolution.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진화하자. 네. 뭐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네. 모두 그런 마음으로 이 책도 제사의 공간을 잘 네. 읽어주시면 좋겠고 네. 자율주행차 또 전기차 잘 활용해서 앞으로 멋진 또 코리아 네. 멋진 한국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또 말씀과 이 좋은 책을 써주신 우리 조현민 저자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개척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당신 곁에 아리아 제가 네. 쓴 책도 네네. 열심히 읽으셔서 네. 자율주행차에서 오페라를 그 보시는 날을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차 안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홍수원 대표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또 만나요. 네.